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대했던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백신 동맹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오주와 의약품주가 파란불을 켰는데요. 반도체주, 배터리 관련주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8만 원을 하루 만에 이탈했는데요. 이미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방산주와 우주개발, 원전 관련주는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면서 0.38% 밀리면서 3,14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79% 깊게 빠지면서 948.3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좀 편하게 보내셨나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기대했던 시장이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수선한 그런 시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도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수익 관련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강까지 좀 챙겨보실 수 있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지인이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런 질문들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말에 온라인 특별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노란톡방에서 기초 강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특별히 준비했고요. 또 오늘까지 시장이 연일 좀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 특강을 준비하셨는데요. 기본 개념에서부터 매매법까지 진행이 되고요. 90분간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 접근하기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이번 강의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 현물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더욱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러한 특별한 선물 옵션 강의 꼭 챙겨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진행하는 강의 링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만 진행하는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 최고인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연일 하락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상승과 하락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왜 사람들은 상승에만 열광하고 하락일 때는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 파동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전문 용어로 올라가는 걸 롱이라고 부르고요. 내려가는 걸 숏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선물에서는 상승하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콜옵션이라고 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락하는 걸 선물에서 매도라는 개념과 풋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올라가는 걸 롱, 그리고 내려가는 게 풋, 숏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다 보니 떨어질 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매매하든 혹은 주식을 매매하든 ETF를 거래하든 뭐 해외 선물을 하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승과 하락에 양쪽 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에만 대응해야 한다면 일단 한쪽 팔은 접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양쪽 팔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싸울 때 만약에 상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팔 접고 나 한 팔로만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만 때릴 테니까 덤벼봐.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굉장히 강해서 상대는 상승과 하락 양쪽을 다 때려요. 오른팔 왼팔로 다 때릴 수 있는데 나는 한 팔만 가지고 덤벼야 된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는 만큼 수익이 나지요. 요새 이제 새로 재개됐던 공매도, 대차매도라고 하죠.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증거금을 내고 내가 매도를 때려서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래를 대차거래 혹은 공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숏, 주가가 빠지는 것에 배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 두 개가 공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일정 박스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일정 폭 올랐다가 일정 폭 뺐다가 일정 폭 올랐다가 일정 폭 빠졌다가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갈 때는 1년에 한 두세 달, 한두 달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좀 강하게 가는 파동이 가끔 나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박스권에 놀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좀 급격한 하락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의 차이는 꽤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매도, 대차매도가 일어난 이후의 시장은 기본적인 박스권장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서 이걸 우리가 변동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다뤄볼 주제는 변동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선물옵션 얘기는 5분에서 7분밖에 못했어요. 저는 선물옵션을 하는 사람인데 주식 얘기만 한 40분씩 해서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한 25분, 30분에 끊고 선물옵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도란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 톡방 안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장의 시세의 중심축은 뭐 예를 들어서 420이다. 올라가면 422, 25까지 간다. 내려가면 419, 뭐 415까지 빠진다.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냥 까만 건 글씨요, 바탕은 그냥 여백이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장을 보는지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시면 제가 드리는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톡방에 수백 명씩 오시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나면 방송 끝나면 수백 명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강의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몰아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주에 하려고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 제가 먼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오전에 시간 좀 빼십시오. 오전 10시부터 딱 2시간만,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건데 질의응답까지 가면 한 10시부터 한 12시가량 이 정도 시간을 여러분 좀 빼시고 약속을 가지시더라도 그 이후로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팍스TV에 와서 강의할 때도 누구보다도 말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PPT를 한 40장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갈 테니까 주식 얘기하고 쭉쭉쭉 이렇게 훑어가듯 하는 것이 아쉬웠던 분들은 제가 90분 동안 굉장히 밀도 있게 강의해 드릴 거예요. 선물 옵션의 개념부터 선물 소위 말하는 매수, 롱 그리고 내려가는 하락, 숏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해 나가는지 장중 매매와 추세 매매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시간 안에서 최대한 좀 집중해서 설명드릴 생각이니까 거기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핸드폰 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나갈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사진 기능 갖다 이렇게 들이대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안에만 지금 오실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려요. 오늘 들어오셔야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하면서 홍보를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나중에 지난 뒤에 못 들었어요. 나는 시간이 없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시간 못 맞춰드리니까 좀 제 시간에 힘들게 한 달에 한 번 만든 자리니까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체크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만드는 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고 주말에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자, 월요일자 시장의 흐름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의 흐름을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면 되는데 강세장을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원바운드하고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을 넘겨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직전 고점을 넘겼을 때 얘는 앞에 찍었던 이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보시면 이 저가랑 이 저가를 보시면 저가가 더 낮아진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추세 상승의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방으로 돌려 세운다 하더라도 얘는 상승형 변동성 형식의 지그재그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4월 말경에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들어 올릴 때 자, 5월 한 달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팍스TV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급락을 원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팍스TV 출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잡고 코덱스 레버리지와 자동차 ETF를 조금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금요일이죠. 금, 그다음에 목, 수, 화, 네, 여기죠. 여기서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자동차주 ETF 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얘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요일까지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떨어지면서 오늘 좀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한 5일 정도 매집해도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 결국은 제가 여기서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어떨까요? 라는 게 사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책임도 여러분이 투자자께서 지으시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보통 권유를 하면서 관심 가져보세요 라는 게 저는 삽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장을 다시 한번 살핀다고 한다면 얘는 고점 찍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요. 통상적으로 꼬리 긴 놈 치고 좋은 놈은 없습니다. 차트도 그죠? 우리가 왜 구미호라고 꼬리 9개 달린 여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꼬리 친다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트도 똑같아요. 꼬리가 많다는 얘기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연속하는 상승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고 내려올 때 이 저점대가 지켜진다면 얘는 이렇게 눌림 이후에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의 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부터는 상승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시장을 보는 것이고 만약 이번 주에 급격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이 상승의 추세 패턴은 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겠죠. 다시 말해 이번 주가 주간으로 볼 때 변곡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얘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가 어떻게 됐죠? 패턴 깨졌죠. 깨지고 양봉이 서긴 했지만 얘가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인버스, 소위 말해서 가격 조정 하락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리스크의 해지 측면에서 일부 측면을 뭐 10% 20% 해지 측면에서 가지고 가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인버스에 배팅할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장이 하락으로 갈 거였으면 인버스가 요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된 상태에서 눌릴 때 이 자리가 눌림이 깨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얘가 깨졌다라는 것은 이것 역시 추세로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럼 보세요. 앞에 레버리지하고 그 뒤에 인버스. 레버리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배팅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배팅하는 것인데 양쪽 다 패턴 깨졌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런 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변동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주식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럴 때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상방으로 매수 잡아서 끝까지 버티는 매매를 하지 않고
사서 눌림을 조정 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위에서 매도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팔아먹고 이렇게 장중 단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변동성장의 대응 전략이고요. 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욕심을 내서 예전에 내가 10% 20% 먹을 거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2% 3% 5%에 만족하고 끊어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시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길게 호흡을 끌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2%에서 5% 정도의 내가 짧은 수익에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패턴에서는 저는 주식을 하는 분은 2%에서 5% 정도 데이 트레이딩이 가장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텍스 레버리지하고 자동차주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톡방 안에다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올려드렸거든요.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이따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다시 살필게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놈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보실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주예요. 자, 위치 파악 잠깐 여러분 같이 보세요. 얘는 바닥 찍고 올라왔지만 올라오는 폭이 직전 고점은 못 넘었지만 제법 그래도 올라왔어요. 비교되시죠? 근데 150은 보시게 되면 아주 밑에 있어요. 그죠? 훨씬 더 아래. 그러면 얘는 지금 시장에 올라간다고 할 때 힘을 누가 더 강하게 올라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대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덱스와 코스닥, 그러니까 대형주 코스피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내부순환도로 건너서 뭐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큰 길 정도는 알고 내비를 찍더라도 찍어야 운전하기가 편하거든요. 대략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비부터 키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비가 뺑이 돌리죠. 여기서 자 좌측에서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거 세 바퀴 돌잖아요. 거기서 한 1시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봐라?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장을 보자. 이게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저의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결을 보고 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실까요? 다음 그러면 동일하게 코스닥 150의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 여러분 그림이 좀 의미가 있어지지 않나요? 여기 찍었던 저점 자리가 얘가 아랫꼬리로 달면서 양봉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금요일 날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 어떤 놈이 더 많이 갈 것이고 어떤 놈이 아주 찰지게 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코스닥 150 인버스 요 놈이 왜냐하면 저점을 의미 있게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저 앵커님께서 출발 전에 오늘 어떤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다 그랬죠? 코스닥 150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다 그랬죠? 인버스에 여기 이렇게 양봉이 하나 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차트 모양 이쁜 놈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예,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툭툭 던지듯이 하는 차트 분석들이 여러분 길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분석해 가는 거예요. 선물 차트를 이렇게 항상 분석하면서는 거래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볼 때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럼 건설주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건설은 이제 얼추 일단락 돼가는데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 거는 여기 1번의 고점과 2번의 고점. 근데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높아요. 여러분 상승 추세는 뭐라고 합니까? 저점을 높이죠. 그죠? 1, 2, 3. 고점을 높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설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점이 얘보다 낮아지는 저점이 나오면 이때 건설주는 모두 엑시트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 여기서부터 건설주 얘기했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내내 이야기한 거라 올라오신 분들 혹은 그리고 여기 고점을 돌파될 때 여기 눌림목에 제가 건설 잡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4월 첫 주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한참 올라왔어요. 그리고 눌림목에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지 추가 신규 매수 영역은 아니다. 가진 자의 영역에서는 요 저점을 깨지면 3번 자리 저점이 깨지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철강을 보시게 되면
엄청 셌죠. 우리가 철강을 받던 자리가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눌림목에 긴가민가 재다가 요날 양봉 서는 날 제가 철강 한번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월 말이었어요. 제가 언제였냐면 지금 홍당무 시즌 마지막 원 마지막 방송 때 철강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철강이 올라가면 동시에 누구도 갈까요? 건설도 함께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게 제가 마지막 방송에 드렸던 말씀인데 이 고점을 돌파되고 충분히 살 기회 줬고 제가 시즌2 첫 방송할 때 드렸던 얘기가 자 고점 넘겼으니까 얘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바닥에서 우리가 지금 눌림목에 잡은 가격이 8,000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고점이 12,000원이면 한 50% 올랐네요. 그죠? 우리가 들어간 이 돌파된 요 가격 눌림목 여기서부터도 한 40~50% 정도 올라갔으니까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눌림목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망가지면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차익 실현을 전부 했어요. 철강을. 왜 했냐면은 여기 고점을 넘겼다가 돌파했는데 이 고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깨진 날 다 정리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까지 견디는 게 정석이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이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이 끝났다. 만약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은 10,000원, 1,200원입니다. 정확히는 이 자리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무너진다면은 다시 8,000원에서 8,500원은 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바이오 종목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바이오 ETF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력인 놈이 있고 셀트리온을 제외한 진짜 바이오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고 제가 1월 달에 여러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셀트리온은 생방송에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인의 원천 기술이 없지만 위탁 생산 받아서 엄청나게 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모더나한테 뭐 병을 위탁을 받았든 라벨을 받았든 받으면 일거리가 생겨서 매출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상에 대한 실패의 경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이런 주식들보다 오히려 안전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계속 어떤 계약들이 일어나서 1년치 물건을 쌓아오고 다음에 물량을 쌓아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미래 먹거리이고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임상 1, 2, 3상만 가도 주가는 엄청나게 움직여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만들 수 있다, 치료제 만들 수 있다, 회사들마다 다 큰 소리 쳤습니다. 만든 사람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험돼 있나요? 검증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하지만 사실은 가장 뻥카를 날리기 좋은 업종도 바이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오에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운송은 우리가 주도로 계속 밀고 왔던 섹터거든요. 운송 섹터는. 그래서 얘는 계속 올라와 있는데 얘는 아직 저는 보유 중입니다. 운송은. 그래서 저는 언제 정리할 거냐면 요거점 요렇게 찍은 요 자리 가격으로 보면은 6,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00원, 600원 정도. 요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정리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고할 생각입니다.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선 운송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저는 여기 고점 자리 넘길 때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50%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가다가 밀리면 이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를 제가 하나 건네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시장이 주도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1월달, 12월달까지 올라올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얘들이 주도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성장주, 테크 관련 주들이 올라갔다면 걔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에 철강, 운송, 해운, 조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운송 이쪽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순환매가 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치고 올라가는 게 미디어인데 제가 왜 미디어를 여기다 하나 끼워 집어넣냐면 잘 보세요. 조정이 나올 때 직전 저점 때보다 위에서 아랫꼬리,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요놈보다 위에서 아랫꼬리. 그러면 얘는 통상적으로 어떤 형식을 만들게 되냐면 직전 고점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얘를 돌파하지 않았으면 제가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 미디어를 좀 저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한류 K 문화에서는 가장 차익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반도체가 부족하고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산업 섹터인 거는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반도체 섹터는요. 만약에 1년에 1조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계산하면 그 다음에 얼마의 재투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한 7천억에서 8천억이 투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1조 원의 순이익이지만 내년도 재투자해야 되는 걸 빼고 나면 2, 3천억 정도만 순이익입니다.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실질 순이익은 순이익이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20%, 30%만 실질 순이익이고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장이 멈추는 순간 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미디어 혹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 포털 관련 그죠? 얘들은 인적으로 처음에 구성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인프라 갖추는 데가 좀 힘든 거지. 어느 정도 갖춰진 사업일 때는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이 전체 이익금의 15%에서 20%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80%, 70%가 러프하게 잡아도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조 원일 때 주가 대비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저라면 반도체나 이쪽 좀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은 물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투자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글쎄 비중을 높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은 되겠지만 산업의 기조로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얘가 앞으로를 바라볼 때 5G 기반에 계속해서 4G 기반에 계속해서 무형의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죠. 가상세계에서의 확장성은 반도체는 기반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있어야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거기에 대한 부품 산업인 것이고 이걸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다음 영역이 아닐까요?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레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행 레저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장이. 얘도 마찬가지 고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저는 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직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선, 요 언저리쯤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2차 전지 보시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점을 탈환하느냐가 저는 6월 달의 관건인 것 같아요. 얘가 탈환한다면 이번 장의 상승 사이클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차를 보실 때 저는 계속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5월달 자동차 모으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 나십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드렸던 얘기입니다. 언제? 여기 떨어질 때. 그죠? 떨어질 때 얘기했어요. 떨어질 때. 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질 때. 근데 계속해서 올라와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을. 그래서 다음 땡기는 타자가 요 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 어차피 수익권이라 한 30% 이상 차익 실현되어 있고 밀리면 그냥 수익 정리할 생각입니다만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간다고 보면 이 자동차가 과연 언제 움직일 거냐. 근데 저는 여름 안쪽에 한번 시세를 주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반도체가 되게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반도체 앞으로 슈퍼사이클이고 필요하다는데 왜 이렇게 힘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실적 시즌의 랠리는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실적 좋다고 얘기해서 3월달, 4월달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실적 대비 좀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평가가 끝났으니 이제 흘러내린 것이고 이제 좀 싸게 담아서 슬슬 한번 볼까를 고민해보는 시기이지 적극적으로 물량 베팅을 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게임은 패스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업종들에 대해서 대충 남아있는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투자처를 여러분 잘 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섹터별 ETF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장자원 전문가님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자동차 ETF 계속 관심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장자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늘 사용하시는 노란톡 있으시죠?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요. 화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입장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 선물 옵션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런 무료 온라인 강의 잘 진행하시지 않으신데 이렇게 귀한 강의 저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토요일에 무료 특강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시장에서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꼭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노란 톡방에서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이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물시장에 있는 종목인데요. 예전에도 이러한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내면서 대부분이 수익률이 100% 넘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챙겨 가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 딸기님이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신다고 좀 많은 분들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좀 어떤가요, 지금?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좀 한 두어 달 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뭐 얼굴 색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게 과로가 좀 쌓이다 보니까 나름 좀 괜찮은 척을 한다고 하는데도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기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자료들을 저는 주말 내내 이걸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강의만 3번씩 추가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요새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쉬는 날 없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저희 전문가님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그러면 주도주 차트 패턴들 이어서 좀 정리를 해 나가 볼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 얘기 너무 짧게 한다 그랬는데 또 길어졌네요. 주식 딱 5분만 하고 선물 옵션 합시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톡방에다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제가 금요일 날 종목들을 몇 개 올렸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라고. 뭐냐면 조정 나올 때 사두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관심 가지세요라는 건 저점 눌림 잘 잡아가지고 운지역이 되면 대부분 다 수익이 나거든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국민 주식인데 패턴이 깨졌어요. 자, 보세요.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깼죠. 자, 1번, 2번, 3번 중에 1번보다 2번이 저점이 낮고요. 2번보다 3번이 살짝 높긴 하지만 얘는 깨지게 되면 패턴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땐 삼성전자 쳐다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 가격대가 가격으로는 87,000원, 81,000원인데요. 저는 종가상 81,000원대가 올라타거나 삼성전자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빠질 때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마음고생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배당을 받고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나 10년, 20년 같이 가겠다. 그분들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인베스트, 투자자와 트레이더, 관리, 내가 운영하고 거래하는 사람의 관점은 달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리면 나는 인베스팅 하겠대요. 계획을 가지고 인베스트 하셔야지 물리면 장기 투자자, 물리면 존버한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 한번 맞으면 작살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회복되기 전까지 삼성전자는 관심 영역에서 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보시면 보세요. 아까 눌림에서 올라올 때 고점이 나왔고 눌림목을 줄 때 이 저점을 지켜요. 그러면 얘는 좋다고요. 차트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갔다가 내려올 때 원래 앞전에 지켰던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그 차트는 매집 구간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했냐면 5월 첫 주에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매수 사인 저점 신호가 뜨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서 직전 고점을 얘기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눌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갖고 싶은 가격대는 75만 원에서 77만 원 정도 이 언저리쯤 조정 나온다면 제가 타이밍 보고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죠. 다음. 그 다음에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금요일 날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되면서 쳐다보지 말자였습니다. 제 그 사촌 형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형인데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였냐면 이쯤에 전화 왔어요.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야 주식 뭐 하냐? 그래서 형 카카오 딴 거 카카오랑 네이버나 사요. 그랬더니 사셨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액면 분할 전에 팔까 말까 그러길래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이날 찍던 날 꼴이 이날 팔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팔자마자 저한테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동생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야 이거 이제 언제 싸게 사면 돼?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쯤 오면 사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찍고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 신호가 뜰 때 저는 사실은 10만 원대까지 오길 바랬는데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11만 원부터 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보신다면 1차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언저리 정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카카오나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은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담았다가 올라가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담았다가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걸 여러분 인베스터 소위 말하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렇게 하기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오케이? 아셨죠? 종목 3개 찍어드렸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력 종목 뭐 있습니까? 현대미포조선. 아셨죠? HMM보다는 저는 미포조선을 선호하는 이유가 기업의 가치나 자산 재무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이버 마찬가지. 카카오랑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위치 잠깐만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니까. 차트 보실 때 얘는 눌림목 이후에 그대로 올라갈 때 요 저점을 살짝 깼다가 올라오긴 하지만 막바로 고점을 넘어가요. 그러면 상승의 탄력이 지금 속도가 누가 더 빠를 것 같으세요? 카카오가 당연히 빠르겠죠. 왜?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좀 아쉬운 거는 저점을 깼던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면서 살 기회 주고 올라가서 팔 기회 주고 이런 형식의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얘는 이 직전 저점대가 완전히 지켰다가 반등하는 척했다가 속임수를 깨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서는 사실은 매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제 마디가 33만 8천 원에 저는 대놓고 받긴 했습니다. 예, 대놓고 받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올라타면서 제가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종가상 요 저가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양봉. 그래서 이제부터 네이버도 관심에 집어넣고 조정 나올 때 조금 담아 가신다면 여름 전에 꽤 괜찮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현대미포조선 우리 주력 종목이죠.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4만 5천 원 맨날 얘기했으니 기억할 겁니다. 4만 5천 원. 이때 제가 팍스TV 그만둘 생각으로 3월 말에 저 그만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때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2, 3년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더블 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갈 줄은. 그래서 확실히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봤던 종목들이 훨씬 더 이익이 좋다라는 거고요. HMM 동일하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힌트 드리고 싶은 것은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주식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방 전문가님만의 이 관심 가짜라고 했던 우리만의 신호 아시죠?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률이 100% 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이 특강을 위해서 또 들어오고 계신가요? 방송 중에만 저희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들어오셔야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특강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옵션의 최고의 전문가인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아주 또 쉽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두 눈 크게 뜨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선물 옵션 얘기는 10분도 못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쉬워서 이번 토요일 날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맛배기만 보시고요. 제가 주식 얘기해서 주식이 잘 올라가니까 제가 주식을 말씀드려서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가 제일 분열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길게 보면 괜찮은 종목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짧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약속 잡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선물 옵션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시황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묻는다면 방향성을 말하는 걸 사람들은 시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보다 오르면 1,500원 가면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9,000원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올랐다가 종가상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개념을 보게 되냐면 제가 선물을 대응할 때 한 가지 공식이라고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강의 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승 시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지가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여기를 지지가라고 보고 이걸 저항이라고 본다면 자 얘는 박스예요. 예. 얘는 박스권인데 우리가 보통 변동성장에서는 이렇게 눌림목의 지지가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끌고 올라가면 저항을 다른 말로 목표라고도 불러요. 이 목표가 부근에서 나는 청산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저항에서 선물을 매도해서 내려가게 되면 빠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여기서 지지가에서 지켜지는 게 보이면 다시 매수해서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박스권 대응을 하게 되는데 주식은 밑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밖에 치유할 수가 없는데 선물은 여기서 선물 매수해서 청산하고 내려가는 폭을 선물 매도해서 내려오는 지지가에 청산할 수 있는 이 전략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럼 기본 개념만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상승형 변동성과 하락형 변동성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420이라고 놨을 때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상승형 변동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저항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요. 저항을 뚫어버리면 상승 추세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반대로 기준점에서 지지가까지 이 아래에서 논다면 저는 하락형 변동성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지지가가 깨지기 전까지. 근데 얘가 깨져버리면 추세는 하락으로 확정됩니다. 이해하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오케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러면 제가 5월 18일 날 화요일 날인데요. 이날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단톡방 있잖아요. 지금 43분이네요. 50분 되면 저희 단톡방 들어오는 걸 막혀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50분 되면 막힙니다. 그러면 이날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끌고 갔는지 우리 톡방 회원님들한테 수익이 좀 많이 나는 날들은 제가 진입하는 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가요. 거의 실시간입니다. 뭐 제가 매매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때는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큼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 오전 8시 42분에 장 출발 전에 썼습니다. 오늘 기준점은 417.50이고요. 지지시 상방 대응하셔서 1차 420, 2차 422.50까지 열고 대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뭐라고 썼냐면 종가상 422.50을 안착한다면 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하방 대응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황에 관한 얘기를 시장은 1, 2주 정도가 흐름이 고비일 것 같아요. 언제 얘기했습니까? 5월 18일 날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죠. 화요일 날 이야기하면서 장중 매매 집중하시고 오전만 집중 거래하세요. 그러다가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시 02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초가 매수 체결 진입 단가는 419.50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 진입해서 20.50에 1피 수익의 절반을 청산합니다. 나머지는 밀리면 익절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선물 1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꽤 괜찮은 수익이죠? 예. 투자금 한 1,300, 1,400 정도 증거금이면 거래할 수 있는데 잠깐 사이에 9시 02분이에요. 딱 시작과 동시에 2분 만에 한 계약당 25만 원, 10개면 250만 원 수익이에요. 상당히 큰 수익이죠.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 22.50. 여러분 22.50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념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니까 현재 구간은 19.00에서 20자리가 상승 중의 눌림목, 즉 여기서 상승 중 눌림목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온라인 강의 때 토요일 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처 오면은 사라. 그거 아니면 사지 말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 다음에 19가 깨지면 하방 대응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상방 기준이고 콜옵션 3.50짜리 붕괴되기 전까지는 상방만 대응합니다. 9시 06분에 드렸고요. 9시 18분에 뭐라 했죠? 드디어 20일 돌파 중 22.50까지 욕심내 보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욕심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안 팔고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익 스탑 20.80. 자, 첫 진입 가격이 얼마였어요? 19.50에 잡아서 20.80 되밀려서 익절이면 1.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미 30만 원 수익은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가다가 밀려도. 그러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쭉 버티다가 시초가 매수 대응을 2번 공략해서 넉넉한 수익이니까 기분 좋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월요일 날 여러분 제가 팍스TV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제 산 코덱스 레버리지 ETF도 모두 상승합니다. 지속 홀딩 하시고 22.50 돌파는 일봉 추세 상승 복귀니까 코스피 시장도 파이팅. 매매자 여러분도 파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레버리지도 당장 당일날 1.6%, 자동차 1.9% 상승하면서 제가 종목 매매에 목매지 마시고 종목 리딩에 목매지 마시고 업종별 순환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심할 때는 현금화 시켜야 된다. 종목 섹터 기준들 제가 팍스TV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어떤 개념이었냐면 시초가가 419.35인데 50의 매수 체결. 이해되셨죠? 최저가예요. 보이시죠? 최저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1차 챙기고 다시 눌림목에 재매수해서 22.50 찍었는데 고가가 얼마였냐면 23.8이에요. 그럼 제가 봤던 목표가는 이미 돌파했어요. 충분하게 시황이 가능하죠. 근데 선물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눌림목에 사서 팔고 눌림목에 사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점 고점 압니까? 물어보시면 자 여기 차트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설명할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할게요. 옵션은요.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키고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키면 장은 올라가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눌림목을 주는 이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콜옵션이 눌림목을 지켜주고 콜옵션이 눌림목을 지켜주고 콜이 지키고 콜이 지키면 얘는 뭐합니까? 장은 상승이죠. 반대로 풋옵션이 죽게 되면은 망가져요. 풋이 넘지 못하니까 이 자리가 콜옵션의 눌림목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자리예요. 이걸 제가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 짧죠. 그렇죠?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렸고 지수가 눌림목 그리고 올라갈 목표가 방향성, 들어갈 자리와 팔 자리 우리는 뭘로 합니까? 옵션 가격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들어오세요. 오늘 단톡방 들어오셔서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때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못다한 강의 거기서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맛보기로 선물 옵션 만나보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강의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장자왕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 톡 오픈 채팅방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돼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특강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